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2월의 모든 순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대통령이 독립적인 정부 부처인 감찰국 책임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 대통령은 이미 해고한 감찰국장을 해고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결해달라는 연방대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고된 연방 공무원은 약 10,000명입니다. 해고된 내무부 소속 공무원은 자신도 망연자실하지만 미국 관광객들도 불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세청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처에 민감한 납세자의 모든 정보를 넘기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론 머스크를 해고해야 한다는 전면 광고를 실기로 계약한 뒤에 철회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킨더가든에서 대학까지 국립교육기관의 DEI 프로그램을 끝내지 않으면 연방정부 지원금을 끊을 것이라고 통고했습니다. DEI 프로그램에는 소수인종 학생의 재정 지원과 문화 알리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주장대로 관세를 시행하면 물건값 인상은 당연하다는 게 거의 모든 경제 전문가의 일치된 전망이고 문제는 그 규모라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상원 의원이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팔레스타인은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고 강의했습니다. 그가 트럼프의 국무장관이 돼서 하는 일은 팔레스타인에 미국 소유 리조트를 짓고 팔레스타인인을 내쫓는다는 트럼프 정책의 실행자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도 트럼프의 가자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트럼프의 지원에 힘을 받아서 서한 지구에서도 67년 전쟁 이후 최대 규모로 팔레스타인들을 집에서 쫓겨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유럽 없이 러시아하고만 회담을 시작하자 유럽 국가들도 비상사태로 보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피해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빼고 하는 휴전 협상이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지만 미국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갈라섬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프레지던트 데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도 문을 닫았고요. 연방 공휴일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공공기관은 문을 닫았습니다. 거의 모든이 아니라 공공기관은 문을 닫았고요. 그러나 이제 일반 사업체는 문을 연 곳이 많죠. 프레지던트 데이는 원래 이제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미국의 그 초대 대통령인 그 조지 워싱턴 여러 가지 업적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한다 해서 조지 워싱턴 데이 그 생일로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리처드 닉슨 때에 2월의 세 번째 월요일로 딱 고정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워싱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전현직 모든 그 대통령들의 업적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아무튼 대통령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프레지던트 데이는 워싱턴뿐만이 아니라 도널드 J. 트럼프 현 대통령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뒤에 그 이전부터 11월 달에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거의 지금까지는 날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독립적인 그 감시기관의 책임자를 2월 7일에 해고했습니다. 그러자 그 책임자가 해고하는 것까진 좋은데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가 분명해야지 되고 그 해고 사유가 법적인 것에 맞는가 하는데 나에게 보낸 이메일로 보낸 해고 통지서에는 그 같은 내용이 없다 하면서 해고된 사람이 고소를 했습니다. 행정부를. 그러자 하급법원에서는 그러네 이 사람의 말이 타당성이 있네. 좀 더 검토를 해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복직을 시켜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뒤로 쭉 이어지면서 결국은 연방 대법원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람 해고할 권한이 있다. 한 사람에 관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해고할 권한이 있는가 하는 것을 최종적인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세요 하고 긴급 요청을 해놨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이루어질 것 같진 않아요. 해고가 됐었고 소송을 제기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저도 마찬가지로 연방 정부에 무슨 자세한 이런 부서도 있었어. 야, 이 부서가 하는 이 일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거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특별위원회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Office of Special Counsel의 최고 책임자니까 그냥 국장 정도로 하죠. 햄튼 딜링거라는 국장입니다. 해고 사유도 듣지 못한 채 해고됐다 하고 고소를 했는데 이 국은요. 연방정부에서 일하면서 우리 부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참 잘못하고 있어요 하고 고발을 하는 사람들, 내부 고발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 내부 고발자들을 내부 고발을 하면 그 국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 같은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그 연방 직원을 보호하는 독립기관이 바로 Office of Special Counsel이랍니다. 여기에 책임자를 해고를 하려면 해고 사유가 직무에 관한 것이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뭐 사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직무, 어떠한 것, 그냥 추정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지 해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메일에는 나를 왜 어떠한 직무로 해고하는가 하는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바이든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 DC 하급법원이 수요일에 지난주에요.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동안 복직하라는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다시 이거 아니야, 이 사람 해고해야 돼 하는 것을 항소법원에 항소를 했죠. 항소법원도 마찬가지로 하급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그냥 해고를 시켜줘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연방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맘대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결을 내려달라 하고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은 지금 이 부서 하나뿐만이 아니라 뭐 법무부, 국방부 등등의 많은 부서의 감찰관들을 해고를 했죠. 적어도 뭐 지금 10몇 명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것도 다 연결이 돼서 공무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대통령에게 있는가? 대통령의 파워에 그런 게 있는,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테스트하는 첫 번째 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이제 토요일에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딱 그 글을 올렸는데 대통령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법을 위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아주 딱 한 줄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걸 또 백악관도 그대로 그 리트윗 비슷하게 했거든요.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과 X에 했고 그리고 백악관이 한 것은 사진을 바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할 때는 글만 실었는데 사진이 뭐였는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아무튼 제가 사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에.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법에 위반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얘기는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판결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계속된 대통령이 법까지 위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막강한 자리라는 거야. 이건 그럼 민주주의를 그냥 넘어뛰겠다는 건가?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아무리 선거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일단 법원까지 갔을 때 그 법원의 판결에 알고처럼 복종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서로 다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는 법이 아니면, 법이라는 건 글과 말과 어떠한 그 규칙 같은 건데 이게 없으면 그 다음엔 폭력이고 폭동이죠. 1월 6일 의사당 사건처럼. 그럼 한쪽에서 폭력을 쓰면 폭력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 반대쪽에서는 그게 아닌데 우리가 맞는데 또 폭력, 폭력이요. 한쪽에서만 것으로 계속 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말싸움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싸움할 때 왜 계속 나에게 소리를 지르냐고 하지만 이쪽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같이 그 소리가 질러질 수 없는 것처럼 폭력은 더한 폭력과 폭동을 이뤄내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우리가 수용하자 하는 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의 장점이면서 약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조차도 만약에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트윗한 것처럼 대통령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법에 잘못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것 때문에 지금 연방대법원에 누구를 해고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권한에 있는가 하는 이 판결이 굉장히 주목되는 거고요. 아마 오늘은 뭐 당연히 휴일이고 오늘 내일 이번 주 안에는 보통 이런 때는 긴급 요청은 빨리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주말에 굉장히 많은 그 연방 정부의 그 해고가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는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9,500명인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20만 명의 수습 중인 그런 연방 공무원은 전부 해고하라 하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게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되는 과정인데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수습 직원들을 가장 많이 해고한 곳입니다. 5,200명 전원을 해고 통지서를 보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질병통제국이 한 1,300명 정도 인원이 줄어든답니다. 한인들 가운데서도 자녀분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의대 가려고 뭐 생물학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하다가 이제 무슨 뭐 질병통제국 같은데 취직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립보건원의 핵심 직원이 이건 정말 너무나 갑자기 이거는 무슨 쳐들어오는 모처럼 하면서 고위 직원들이 이제 사임을 했고요. 내무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도 2,300명이 사임을 했는데 농림부 산하의 산림청 같은 데도 2,400명이 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농림부 직원의 10%, 텍사스주와 거의 비슷한 면적, 뭐 한 2억 에이커 토지를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산림청입니다. 제양군인청도 1,000명 이상이 지난 주말에 해고가 돼서 이러면 이제 군인들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들의 복지 같은 것에 그러나 이제 해고할 때는 항상 너무 여기가 방만했고 돈을 낭비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처 부서의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국도 400명 정도. 이 환경보호국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에너지부도 마찬가지고 에너지부 같은 데서도 해고를 했는데 그건 이제 에너지부에 나사도 에너지부에 이렇게 소속이 돼 있고 해서 어떠한 뭐 우주 시스템이라든가 핵 문제 같은 것을 관장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한 300명 해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해고하면 큰일 날 사람들을 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왜냐하면 해고를 쫙 검토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고 컴퓨터에 뭐 돌려보고 인공지능에 넣어보고 하는 10대, 20대 일론 머스크의 몇몇 젊은 백인 남자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모르는 겁니다. 컴퓨터가 뭘 알겠어요. 과학자들을 이 사람을 당장 오늘 해고를 해도 아무런 미국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교육부에서도 해고가 됐는데 교육부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보면은 그 린다 맥마은이라는 전 그 프로 엔터테인먼트 레슬링 그 커미션의 를 이끌었고 남편과 함께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알게 돼서 임기 첫 번째는 중소기업청장을 했고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난주에 쭉 인준 청문회에 참석을 했는데 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교육부를 폐쇄를 시키겠다. 그런 교육부를 폐쇄시킨다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 지명자로 지금 인준 청문회에 나서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교육부에서 정말로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가져야지만 돼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다른 부처에 옮기겠다는 거고요. 특히 교육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DEI 프로그램을 없애겠다는 건데 이건 이제 잠시 뒤에 광고를 전해 들으시고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연관이 있으니까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도요. SBA 직원들도 지금 사퇴가 아니라 뭐 사퇴한 사람도 있지만 해고가 됐고 그 밖에도 이제 7만 5천 명 정도가 지난주에 이제 베네핏 받고 9월 그 30일까지 자진 사퇴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건데 비용 절감은요. 전체 연방 정부 예산의 10분의 1 예산 가운데서 비용 절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7조 달러 가운데서 1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7천억 달러 가운데 7천억 달러를 절감한다는 게 아니에요. 7천억 달러 가운데서 얼만큼을 절감할 수 있느냐. 원래는 뭐 2조 달러, 3조 달러를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 해고하고 하는 것도 돈보다는 이게 이제 정부를 새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을 잘 들을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채우려는 것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론 머스크가 선출되지도 않았는데 권한이 너무 광범위하다 해서 뭐 민주당의 어떤 의원은 척 슈머 상원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 적대적 인수와 마찬가지다. 인수합병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쳐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일이 그 공무원들 해고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해고된 국립공원에서 일하던 한 분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다 이런 식으로 영향을 일단 많았던 것이 적은 사람이 일하게 되면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브라이언 깁스라는 레인저입니다. 이분이 NPR 방송과 인터뷰라는 걸 보니까 아이오와 주의 북동쪽에 있는 에피지 마운튼 국립기념물에서 환경교육자로 이분은 일을 하고 계셨답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뭔가 이제 뭐 본인에게는 그 드림잡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고대 이 원주민이 만든 뭐 흙으로 만든 뭔가도 있고 막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뭔가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환경 교육자니까 환경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해당되는 거죠. 국립공원 하면은 뭐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하고 아니면 그 연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에서 또 해역에서도 오일 생산 같은 것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뭐 땅을 보존하는 여러 가지를 감독하는 거지만 이분의 경우요. 브라이언 그 깁스 레인저 이분의 경우는 내가 정말 드림잡이었었던 게 아빠가 아이오와 지역을 탐험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온 이후로 항상 여기가 본인의 집이었답니다. 5년 전에 이제 다른 대학에서 일을 하다가 이거 5년 전에 여기로 와서 뭐 가족들도 다 여기서 같이 살고 있죠. 당연히 집이었는데 나의 지금의 그 와이프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한 것도 여기고 아들을 데리고 제일 처음으로 간 국립공원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여기고 하는데 5년도 안 되는 기간에 개인적으로는요. 두 번째로 가족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뿌리채 다른 곳으로 지금 직업을 잃었으니까 또 옮겨야지 될 것인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난번에 위스콘신 그 대학교에서의 그 일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또 코비드 19 때문에 그래서 예산 부족 프로그램이 뭔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곳으로 와서 정말 행복하게 일을 했는데 그때도 와이프가 임신할 때 직장을 잃었고 지금도 두 번째 아이를 임신을 해서 직장을 잃었으니까 본인은 지금 막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보다도 아마도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이라든가 국립공원에서 뭐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이거 중요하죠. 국립공원 같은 데도. 그거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사람들 없고 그리고 산책로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도 사람이 필요한데 없고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 장소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 이걸 또 이 가치를 이분처럼 뭐 환경 뭐 교육자에서 뭐 가르치고 이걸 다 이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떤 경우는 여기서 국립공원에서 약탈이 일어날 수도 있고 파괴는 당연하고요. 쓰레기 같은 것도 아무데나 막 사람들이 버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제때 치우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밖에도 지금 미국이 이제 연방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모자라는 그런 정도로 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전에는 이제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불편함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변화와 불편함을 느끼면서 이제 그 4년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상관없이 아직까지는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은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게 좀 무리 없이 잘 됐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행동과 그 결단과 그 결론이 빨리 일어나서 걱정을 하는 그 걱정의 수준도 조금 높아지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오늘 대통령의 날에 17일이니까 뭐 며칠 안 남았네요. 내일인가요? 모레 정도 되면은 한 달이 30일이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미국의 오늘의 미국 모습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J 변호사가 아니라요. 이거 자꾸만 제가 왜 이러죠?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집 융자 홈 에퀴티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세계 최초 AD와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독립유공자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3.1절을 맞아 천수단과 녹용 홍삼 제품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선물로 드리는 셀리온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이제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의 보도를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저에겐 좀 흥미로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한 가지 준비하시는 것, 아니, 이미 시작하셨거나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요, 시작하려고 하는 것, 세금 보고잖아요. 저희도 회사에서 세금 보고 그 명세서 W2 폼 주셨는데요. 국세청이 아마 이번에 그 리펀드 같은 것이 조금 그 다른 해보다 받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 나오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행정부 들어와서 일론 머스크의 그 정부 효율처 부서가 국세청을 지난번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뭐 한 번은 실패를 했죠. 그리고 뭐 한 20여 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고소를 했고, 그 고소를 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을 한다. 왜냐하면 이 부처 자체가 어떻게 뭔가의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도 뭐 국민이 선출한 적도 없고 하는데 와서, 아니 가장 내밀한 부분이 돈이잖아요. 그 국세청의 모든 자료를 무슨 뭐 소셜 시큐리티까지 다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한 번은 막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제 국세청이 일론 머스크의 그 부처의 모든 정보를, 납세자의 모든 정보를 넘기는 것을 고려 중이랍니다. 백악관은 낭비하는 것, 사기하는 것,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억 4천만 명 정도 되는 납세자가 3억 3천만 명 정도 인구에서 1억 4천만 명 정도가 납세자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정보가 다 나가는 것. 그래서 이제 리펀드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오늘 보니까 이 워싱턴 포스트가요, 광고를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영리 초당적인 기구의 전면 광고를 지난주 화요일에 실어주겠다고 하다가 금요일에 우리 못 싣겠다 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파워가 큰 거예요. 제가 지금 광고를 보고 있는데 바탕은 빨간색이고요. 누가 이 나라를 그 이끌고 있지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막 웃으면서 뒤로 이렇게 얼굴을 제치고 있고, 거기에 바로 앞에는 백악관의 모습이 있습니다. 머스크 행정부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 있고요. 트럼프야? 일론 머스크야? 누가 이 나라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하고 데이 1부터 이제 트럼프 취임하고 데이 1부터 일론 머스크가 혼란과 혼돈을 만들었고 우리의 미국 사람들의 생활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이거 순전히 일론 머스크의 책임이다. 미국의 헌법은 한순간에 대통령은 한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지역구의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트럼프에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살리는 거예요. 아주 그 묘하게 이 광고 문구를 작성을 한 거죠. 트럼프에게 일론 머스크를 해고하라고 그 상원 의원들 그 오피스에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firemusk.org라는 웹사이트를 딱 그 연결을 해놨습니다. 맨 밑에 이제 아무도 일론 머스크를 선출하지 않았다, 이런 광고예요. 제가 이 사진과 그래픽을 말로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이랬는데 이걸 어디서 만들었는가 하면 커먼 커즈라고 비영리 초당적인 시민단체인데 주로 이제 그 투표 참여를 많이 하도록, 특히 젊은 층이 투표율이 낮으니까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여기 민주주의잖아요. 시민 참여, 또 무슨 뭐 정부의 책임 강화,
또 선거자금 개혁돼서 아주 그 투명하게 해야지 된다.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하고 또 그 서든 그 무슨 어떤 그 미국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기구 같이 이렇게 해서 커먼 커즈라는 재단에서 워싱턴 포스트에 이걸 이제 전면 광고인데요. 일면 그리고 맨 뒷면 중간에도 이렇게 광고를 내일 하고 11만 5천 달러를 그 내기로 했답니다. 얼만큼은 냈겠죠. 1불 내고 뭐 전액을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냈는데 11만 5천 달러는 커먼 커즈에게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걸 했는데 왜 그러면 이 워싱턴 포스트가 이걸 갑자기 이 광고를 못 실겠다고 얘기를 했는가. 워싱턴 포스트에 막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지금 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커먼 커즈의 회장이요. 버지니아 케이스 솔로몬은 이 영업 광고를 체결을 할 때 워낙에 이런 큰 광고, 큰 신문의 전면 광고는 법적으로 이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다 검토하잖아요. 그 관리자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 신문이 어디로 배달되는가. 지금 뭐 국방부라든가 아니면 의회, 백악관에도 다 중요한 신문이기 때문에 구독을 하죠. 거기에 배달되는 거죠. 말하자면 폴리티코 이런 데가 다 배달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배달될 예정이었는데 화요일에 계약을 다 끝내놓고 나서는 금요일에 안 된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겁이 나서 그러는가. 아니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CEO 아마존의 소유주고 워싱턴 포스트의 소유주인 제프 베이조스가 이거 계속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에게 알아서 기기를 하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가 기자들에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지는 않지만 다만 이거 한 가지는 얘기를 한답니다. 특정 광고 캠페인에 관련돼서 내부 결정 사항은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이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 광고에 대해서 사람들 그 개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사용할 때는 뭔가 이제 무슨 뭐 더 확실하게 해야지 되는 뭔가가 있다 하는 것이고 이 광고의 내용은 앞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아주 중요한 매체들이 다 이렇게 그 알아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대통령의 날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일을 해라 하고 잘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힘 지금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좀 자세히 보도를 했던데 DEI 프로그램이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뭐 오늘의 미국에선 자주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기사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긴 한데 그냥 모든 분들께 다 공통되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교육부에서 딱 이제 모든 그 공립 킨더가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DEI 프로그램을 선택할래? 아니면 연방정부의 교육기금을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 DEI 프로그램을 말하자면 없애라는 겁니다. 그런데 DEI 프로그램에요. 이걸 시행하다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많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지내는 기숙사가 있죠. 그 기숙사가 있으면 기숙사 바닥에 어떠한 소수 인종의 문화적인 주제를 이렇게 그려놓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다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DEI도 이 어퍼머티브 액션과 마찬가지로 입학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또 교직원들의 승진이라든가 또 소수인종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있고요. 장학금도 있고 상을 주는 거, 행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 뭐 카운슬링 하는 거, 문화의 날 같은 거에서 예전에 김밥 안 먹던 미국 사람들이 김밥 엄청 좋아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학생의 경우는 나는 여자만 있는 기숙사 뭐 이런 곳에 있고 싶어 하면 그런 것을 한다던가 이런 것. 이런 모든 것들이 DEI 프로그램에 속하고 물론 성소수자에 관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자세한 것을 또 설명하지는 않았대요. 교육부에서. 다만 DEI. 그러면 학교에서는 알아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연방정부가 생각할 때 교육부가 생각할 때 이것도 소수인종들을 위하는 것인가 아닌가? 연방교육부가 얘기한 것은 단 하나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공립교육기관에 너무나 명백하고 은밀하게 인종차별이 있다. 그 인종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DEI라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끝내라 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근데 백인 학생들은 왜 여기에 넣죠? 백인과 아시아 학생들이 차별의 피해다. 보세요. 어퍼머티브 액션 없앨 때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시아 학생들을 차별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 학생들은 DEI 정책에 따라서 많이 혜택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교육부의 공문은 백인과 아시아 학생들에게 지금 차별을 주고 있잖아. 이렇게 딱 그 한마디를 썼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고 캘리포니아주는요. 한 지난해에 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킨더가든부터 대학생까지 한 580만 명이나 된대요. 많네요. 캘리포니아주 전체 인구가 한 4천만 명 되는데 그리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163억 달러. 그래서 이게 또 실제적으로는 무슨 킨더가든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학생들 뭐 식사하는 프로그램에도 보조가 되고요. 그리고 헤드스타트 같은 좀 이제 뭔가 아무튼 가난한 학생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이 없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163억 달러 연방 지원을 받는데 연방 지원을 캘리포니아주가 많이 받아요. 뉴욕도 많이 받고 왜냐하면 그건 인구비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연방 정부에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여러분들 세금 내실 때 연방 정부에 내는 세금이 더 큽니까? 주 정부에 내는 세금이 더 큽니까? 연방 정부에 내는 게 훨씬 크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내니까 또 많이 받는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칼자루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두 사람이 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쥐고 있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는 뉴욕의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네요. 지금 뉴욕에서 이것도 이제 새롭게 우리가 자꾸만 뭐 해외에서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던 아니면 미국에서건 미국을 점점 더 자세히 그렇게까지 몰라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과연 주지사가 시장을 해고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지금 뉴욕에 해당되는 건데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에릭 아담스라는 뉴욕의 시장이 터키에서 뭐 10만 달러 이상의 어떤 뇌물을 받고 터키 대사관의 소방법 위반과 관련된 뭔가 일을 봐줬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기소돼서 재판받을 위기가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건 마녀 사냥이야 하더니 트럼프 대통령과 딱 손을 잡고 우리 뉴욕 시이기는 하지만 불법 체류자 뭐 체포하고 하는 거 협조를 해줄게 하면서 말하려고 드나들고 그리고 또 말하려고 드나들고는 아니네요. 한 번 갔겠죠.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 한 번입니다. 취임식에도 가고 하면서 협조를 합니다. 불법 체류자 그 체포하는 것에. 그래서 무슨 어떤 곳에 그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어떤 본부 같은 것도 만들게 딱 그 설정을 해줬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본인에 대한 기소는 지금 거의 기각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생긴 뉴스는 검사들이 이거 기각해라 당신의 사인으로 기각해 하면 검사들이 지금 다 사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암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검사라는 이름을 달고 말이야 이거 이렇게 범죄자인 게 분명한데 범죄에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되란 말이야. 나중에 이게 다 또 드러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내 양심상 도저히 이건 안 되겠어.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한 그 맨하탄 검사 대행인 데니엘 그 세순도 왜 갑자기 소리가 커졌죠? 데니엘 세순도 이거 나는 못하겠어 하고 사임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형사법 전문인 그런 그 헌법학자 글로리아 브라운 마셜 이게 어느 대학교인가요? 어떤 대학교? 존 제이 법대학 그 법대학 지금 소리가 계속 약했다가 커졌다가 소리가 그러죠? 지금은 조금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거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에릭 아담스를 줄로 묶어줬다. 이 줄로 묶어뒀다는 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인질로 묶어뒀다. 지금은 이제 기소를 기각시켜줘도 다시 또 기소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본인은 모든 잘못을 다 부인을 해요. 돈을 받은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체포를 하도록 그 시장의 권한으로 뭔가를 해주면서도 나는 그렇게 협조한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라이커스 섬의 이 그 큰 그 교도소에
그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기 위한 어떤 그 그룹들이 거기에 상주할 수 있도록 자리도 내주고 막 이랬어요. 이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뉴욕의 시장이 뉴욕의 주지사가 이거 직접 이 시장을 해고를 해야지 되는가? 이렇게 지금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주지사가 시장을 해고할 권한이 있단 말이야? 해임을 할 권한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기본적으로는 주지사가 시장을 해고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지사도 주민들이 뽑는 거고 시장은 그 시민, 주의 주민이면서 시의 시민이 뽑는 겁니다. 선출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긴 한데 또 예외가 있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에릭 아담스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도시에서 이민자들이 없으면 뉴욕도 살아가기 힘든 곳이잖아요.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걸 시장이 그거를 말이야 지금 이렇게 거기에 협조를 하면서 이러니까 민주당들이 거의 지금 에릭 아담스가 재선에 나가는 예비선거 6월 달에 치러야지 되는데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주지사가 직접 권한은 없지만 만약에 시장이 시민들이 뽑아줄 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뽑아준 사람이 전혀 이렇게 하세요 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서 법까지 위반을 했다던가 그것도 이제 좀 심각한 법 위반이요. 그리고 직무를 태만했다던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떠한 식으로든 그 사람을 해임을 할 수 있는 것을 시동을 걸 수는 있답니다. 뭐 시의원들 전원이 투표를 한다던가 아니면 리콜 같은 것은 너무 절차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걸 주지사가 조금 도와주면 괜찮다. 이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이게 그냥 간단히 뉴욕의 시에서 일어난 것 같고 미국의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것 같고 하지만 이 자체를 세계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말이야 대통령이 어떤 시장이 다른 나라에서 뇌물을 받고 그 나라에 유리하게 말이야 시의 어떤 규칙 코드 같은 것을 소방법 같은 것을 위반했는데도 그것도 싹 지워주고 원하는 대로 막 해주고 하는 미국이 그 정도의 나라야? 그리고 감히 대통령과 시장이 이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미국이 그렇게 후진 나라였어? 이런 굉장히 드문 일을 보면서 세계에서 이 뉴욕의 케이스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저도 여러분들 전해드렸고요. 잠시 뒤에 또 이제 경제에 관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텔레비전에 그 뉴욕 시장 에릭 아담스의 얼굴이 보이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를 전해드리지 않았네요. 사람들이 사임해라. 도저히 시장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아무 데도 안 가. 지금 이렇게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그 가디언을 보니까 미국의 그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지금 학생들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에 월드뱅크 그 경제학자이기도 했고 하는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경제에 관해서. 근데 이분은 노벨 경제학상 정도 받으면 꼭 뭐 미국의 경제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할 것이고 그리고 이분은 꼭 관세 정책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아주 그냥 세차게 밀고 나가는 이런 그 과감한 어떤 트럼프의 그 추진 같은 것 있죠. 이런 것들이 저렇게 해서 미국에 투자해도 돼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처하게 한다. 그리고 내용이 이제 길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도 물가는 올라가는 거죠. 실업률도 높아지고 하는 건데 그럼 세계도 같이 위험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관세는 계속 높아질 것이며 다른 나라에 보복 관세가 들어오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는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다른 나라가 경제가 어려웠는데 미국이 경제가 괜찮다는 또 올해도 괜찮을 수 있다는 낙관주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관세 정책 법칙 위반이 되면서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거의 모든 경제학자는 잘 되리라고 보지 않으니까 불확실성과 불안함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베론지의 어떤 전문가가 미국 증권시장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경고를 하던데 그것이 위험할지 위험하지 않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위험할 거야. 그리고 무척
빨리 내려갈 거야 라는 경고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의 위험이죠. 이건 이제 투자에 관련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일론 머스크의 정부 부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뭐 주말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해고가 됐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요. 정부는 민간과 굉장히 많은 계약을 합니다. 이 역시 경제가 수축된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계약했던 것도 뭐 막 파기하고 이러잖아요. 국제적으로도 뭐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그 무역 협상 그 계약도 파기를 했고 미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투자자들이 볼 때는 미국이 전에는 좀 손해 받으면서도 뭐 약속한 걸 지켰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는 더 아닐 것 같아 한다는 게 이 전문가의 결론입니다. 그 뒤에 이제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보복이 시작되면은 세계 경제 최대 규모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은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내릴 수가 없죠. 반대로 오히려 요즘 이자율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확실해 보인다.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은 어떤 꿈을 꾸고 재무장관이 됐냐면요. 10년 만기 미국 그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이자율과 연관이 있는데 이자율을 내리면은 수익률도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을 내리면은 채권값이 비싸지고 뭐 이거는 알고 계셔야지 되는 분들만 알고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자율이 내려지면 그러면은 채권값이 비싸지고 채권값이 뭐가 물건이 비싸지면 수익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럴 수가 없죠. 이자율이 지금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마켓에 영향을 미친다. 왜 채권 수익률을 내리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분은 이제 워싱턴이 돈 빌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재무장관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재무장관 생각과도 달리 나가고 있고 일반 사람들 뭐 달걀이 또 얼마라고 하죠?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항상 있는 일이죠. 다 뭐 전행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어떤 그 도수의 차이가 있지. 이거 다 바이든이 잘못해서 달걀값이 이렇게 비싸졌어.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단기간은 그렇지만 장기간은 그리고 지금 뭐 달걀값이 갑자기 비싸지는 게 무슨 트럼프 대통령의 탓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물가 내리겠다 하고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좋을 리는 없다 하는 거고요. 잠시 뒤에는 제가 행정부에서 사실은 가장 야단을 안 맞는데 가장 그 배신의 그림자라고 할까요? 뒷배를 확실하게 바꿔 보인 사람이 사실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거든요. 잠시 뒤에 중요한 세계 이슈와 연관을 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2016년도에요. 그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임기 첫 번째 시작하기 전이었었죠. 후보로 정치 초보로 당시에 CNN에서 주최를 했었던 예비선거 후보의 토론회였습니다. 공화당이죠. 마르코 루비오는 이미 상원 의원이었고 해서 쫙 이제 그 상원 의원이니까 외교 문제에 뭐 좀 단단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거기서 강의하기 시작했죠. 팔레스타인은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 도널드 하고 농담 비슷하게 그때 정말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아니 지금까지 뭘 잘 못했잖아요. 당신은 결코 그 팔레스타인 쪽에 어떤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식으론. 여기에 대해서 마르코 루비오가 청중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죠. 도널드 트럼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콘도를 지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건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 아랍 국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에 관한 거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이 사람이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르단 국왕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 지구에서 다 내쫓고 너희들이 좀 받아줘 했을 때 say no, 끝내 say no 하고 가고 공개적으로 say no라고 발표를 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요르단 국왕에게 그 말을 할 때 트럼프의 왼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본인이 상원 의원일 때와 트럼프의 국무장관일 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볼 때는 또 무슨 이스라엘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나 가자지구 문제의 맨 앞에는 결국은 국무장관이 가서 일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 이 가자 플랜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행할 모든 준비를 했다 하면서 아예 여기에 힘을 받아서 더 가자와는 달리 이제 그 북동쪽에 있는 서한 지구 있죠. 서한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6만 4천 명이나 4만 명이네요. 4만 명이나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67년도 아랍 전쟁,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 그 이후에 가장 한 번에 대규모로 사람들을 이동시킨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내부대로 그 서한을 좀 정리하는 것 같고 그에 대해서 또 팔레스타인은 이쪽 가자 지구를 트럼프 대통령식으로 이제 어떤 리조트를 만드는 거 그리고 미국이 소유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의 그림인 것 같은데 이게 부동산 거래냐 말도 안 돼 하고 농담식으로 얘기했던 마르코 루비오가 신중하게 지금 여기에 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말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랍에서는 그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아랍을 딱 리드하면서 이거 암만 그래도 아랍 국가를 그렇게 놔둘 수는 없어 하면서 어떤 미팅이요. 걸프 국가들이 기금을 마련을 하는가? 그리고 하마스는 제치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른 곳에 재정착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식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휴전 협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완전 유럽에 지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내일 젤렌스키와 유럽을 빼고 미국이 러시아의 대표와 이제 그 마르코 루비오가 러시아의 대표와 만나서 우크라이나 이런 휴전 협상을 내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어머 이건 말이 안 되지 하면서 젤렌스키는 분명히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지를 중지하면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할 거다. 정보에 따르면 모스크바가 군대를 준비 중이다 하고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를 해서 올라프 숄츠 독일 대통령, 폴란드 총리, 영국 총리 다 함께 이 영국 총리는요 아예 우크라이나에 지상 평화 유지군을 파병할 준비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서 영국의 그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가 만나게 되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 변호사, 집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이용자 나라, 세계 최초 AD와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독립유공자 유희란 박사가 설립한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3.1절을 맞아 천수단과 녹용 홍삼 제품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선물로 드리는 셀리온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월요일입니다. 휴일이긴 하지만 휴일 같은 기분은 또 안 나요.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일 맞으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